안녕하십니까. 자, 25년도 위험물 기능장 필기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면 우리 위험물 기능장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목적, 자기 만족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현실적으로 대부분 소방시설 관리사 2차 시험, 이제 설계 및 시공을 면제받기 위해서 위험물 기능장 취득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점을 참조해 주시고 이제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물 기능장 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어렵지 않습니다. 6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과목 구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몇 문제 이상이면 합격을 하는 거죠. 자, 중에서 36문제 이상 맞춰야지 합격을 하는 겁니다. 이 중에 공업 경영 6문제가 나오죠. 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공부를 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맞춰버리겠어. 이렇게 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 위험물 기능장 필기 내용이 10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100을 다 공부를 완벽하게 했다라고 하면 100점을 맞겠죠. 근데 그거는 약간 너무 힘든 방법이고 100 중에 한 50%만 공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 이제 출제하는 경향이나 분석을 했을 경우에 9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지. 나머지 10점을 잡겠다고 그 나머지 또 50%를 공부해갖고 10점을 더 받겠다? 이렇게 힘든 길을 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볍게 나가시면 됩니다. 너무 힘든 방법이에요. 잘못된 방법,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는 얼른 위험물 기능장을 합격을 하는 거를 목표로 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진짜 나중에 위험물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합격한 다음에 따로 이 나머지 공부를 한 다음에 완벽하게 채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자, 위험물이 전부 다 이 화학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떠한 위험성이 있고 관련된 법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적인 내용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화학의 기초,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데 대학교에서 배우는 일반 화학 그 정도까지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화학 원정도, 그 정도 내용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화학의 기초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한 10% 정도 출제가 됩니다. 6문제가 되겠죠. 10% 정도 출제가 되는데 화학의 기초를 알고 있어야만 뒤에 나오는 화학 물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소 및 소화라고 해서 이제 물질이 어떻게 타고 탔을 때 어떻게 끄는지 이제 그 부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과목의 구분이 아니라 실제 나오는 내용 갖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연소 및 소화, 화재 및 소화라고 합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 시험 문제 또한 15%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업 경영, 기능장 과목에는 이제 다른 기능장도 마찬가지로 이 공업 경영이 나오거든요. 품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렇게 실제 이제 제품을 만들고 할 때 그 공장에서 돌아가는 그 원리나 이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기출만 파악해도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10% 고정으로 나옵니다. 6문제. 다른 파트는 좀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거 빼면 얼마죠? 이게 좀 35%죠. 그럼 나머지 65%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 65%, 70% 정도가 뭐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1류부터 6류까지. 다섯 번째 법령. 약 35% 정도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출제 비율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는 내용들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일반 화학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36문제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업경영에서 기출만 잘 파악을 하더라도 4문제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이 법령 쪽 파트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암기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1일 전까지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1일을 모르면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찍어서 맞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좀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연소 및 소화 그리고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이라고 해서 1류부터 6류까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좀 잘 해 두셔야지 뒤에 가서 실기에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공부를 잘 해 주시고 우리 전부 다 CBT 시험 컴퓨터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릭 잘 하시면 되거든요. 36문제 맞추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위험물이 예전에 비해서 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데 실기가 어려워진 거지 필기 같은 경우에 막 엄청나게 어려워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합격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당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 우리가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뭘 많이 이용하나요? 인터넷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아니면 구글 검색이라던가 카페 이런 거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SNS 많이 이용합니다. 뭐가 있나요? 이제 요새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자, 뭐 단체 카톡. 단체 카톡에 위험물 쳐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지인들, 합격한 누구들. 자, 개인적으로 이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물어보니까 그거 대충 이렇게 하면 합격해. 그리고 기출만 보니까 합격하고 문제 없어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셨겠지만 개개인마다 개인차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전과 지금이랑 달라요. 이런 격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해서 합격했어.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합격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시험을 매년 분석을 하고 어떻게 경향이 바뀌는지 다 파악을 하거든요.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바뀐 경향, 바뀐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전에 했던 방식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것들은 그냥 심심풀이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참여자 수 몇백 명 되는 위험물 방을 운영을 합니다. 단체 카톡. 거기서 이야기하시는 것들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라떼 드립을 너무 많이 해요. 라떼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라떼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말만 듣고선 대충 공부하다가 떨어지시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위험물 기능장 같은 경우에 1년에 2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큐에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전부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짜 뭐 누가 이렇게 하면 이것만 보면 합격한다고 하는데 그거 보시는 분들은 그냥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붙을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 실패할 확률, 불합격할 확률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자, 뭘 공부해야 되냐면 1류부터 6류까지 지정수량, 등급, 화학식, 공통적인 뭐 개별 물질마다 세부적인 특징까지는 아니더라도 공통 특성, 소화 방법 이거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하고 법령에 나오는 뭐 제조소 등별로 그리고 이제 저장 취급 기준 같은 것들 있죠. 몇 번씩 읽어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 36문제 이상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공부하고 요약집만 보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셔야지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한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전부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제 수업 잘 따라오시고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 36문제 훨씬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정답 안 보고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 한 45문제 이상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회차에 관계없이 45문제 이상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봤을 때 난이도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래봤자 한 3-4문제 정도 더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60문제 다 맞으라는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렇게 공부하면 힘들어집니다. 근데 공부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50, 한 2문제 정도 맞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떨어지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45문제 이상 맞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안정적인 점수 75점 이상 나오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실기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소 시간을 투자한 다음에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수업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모든 내용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넘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 별표 친 부분은 꼭 암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전부 다 합격의 이제 길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